오늘 이야기는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The Man in the White Van 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예요. 평범해 보이던 한 남자가 어떻게 플로리다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연쇄살인범으로 밝혀지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플로리다주 1975년이었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 브룩스빌에서는 연말을 맞아 늘어난 여행객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가족과 함께 지역을 방문한 15살의 소녀 일레인 지글러가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새해 전날 일레인은 가족과 캠핑장에서 놀다가 다음날 새해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가족은 처음에는 단순히 길을 잃었거나 친구 집에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주변 숲과 캠핑장을 수색했지만 일레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목격자가 한 명 있긴 했는데 그의 제보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경 눈빛이 날카롭고 수염을 기른 검은 머리의 젊은 남자와 일레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제보였어요. 그리고 일레인이 그 남자의 파란색 포드 페어레인에 타는 걸 본 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얼마 후 캠핑장 근처에서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이 일레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는데 그는 맞다, 그 여자애랑 얘기했는데 그날 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오하이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과 여행 온 상태에서 말없이 그냥 떠났다는 게 가족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어요. 이후 가족들은요, 한 달 반 이상을 일레인을 찾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5년 후, 플로리다 템파에서 21살의 샌디 그램이라는 여성이 실종됩니다. 그녀는 지역 술집에서 자주 당구를 치곤 했는데 여기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거든요. 제보에 따르면 그녀가 실종되기 전 당구를 치다가 어떤 처음 보는 남자와 다투는 걸 봤는데 눈이 매우 날카로운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술집을 나간 뒤로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샌디가 자신의 소지품을 술집에 그대로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잠깐 나갔다 들어올 것처럼요. 약 한 달 후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소녀가 실종됩니다. 테레사 필링힘이라는 16살의 소녀였는데 밤늦게 면접을 보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조사해본 결과 테레사는 면접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소지품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저 가출로 의심하게 됩니다. 언론조차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은 그저 가출로 치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달 후, 이번에는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동네와 같은 곳이죠. 플로리다 브룩스빌에서 파멜라 셰럴이라는 여성이 한 남성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5년 전 일레인 지글러가 사라진 캠핑장 근처였어요. 파멜라는 어떤 남자의 트레일러 집으로 끌려갔는데 반격을 하고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요. 이 남성은 체포가 됩니다. 바로 빌리 맨스필드 주니어라는 남성이었어요.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하고 데리고 오는데 이전 실종 사건들에 제보된 남성의 생김새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는 파멜라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골 때리게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친형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로 도망을 갑니다. 캘리포니아 왓슨빌에서 불과 2주 만에 또 다른 여성인 르네 세일링이라는 29살의 여성이 실종됩니다. 르네는 남편을 찾으러 한 술집에 들렸는데 이곳에서 눈빛이 날카로운 남성과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된 뒤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마 후 르네는 도로 옆 배수로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발견되는데요. 사인은 목졸림이었고 나쁜 짓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어요. 경찰은 남성이 빌리 맨스필드의 몽타주와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고 그와 그의 친형을 4일 후 라스베가스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알고 라스베가스로 도주했던 걸로 추정돼요. 빌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르네 세일링 살해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며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의 친형도 살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가 돼요. 이때 빌리의 전 부인에게서 한 제보를 듣게 됩니다. 1976년쯤에 빌리가 아내에게 자신이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아내는 빌리와 이혼 준비 중이었는데 그저 이혼을 못하게 협박할 의도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했던 거죠. 경찰은 네 번째 사건이 맨 처음 실종된 일레인 지글러와 같은 동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빌리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빌리 맨스필드 소유의 플로리다 자택에 수색 영장이 발부돼요. 수색 첫날 그의 집 마당의 흙이 유난히 뒤섞여 있는 한 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이 삽질을 시작했죠. 그리고 땅속에서 뼈들과 옷가지, 장신구 등이 발견되는데요. DNA를 검사한 결과 75년도에 사라진 일레인 지글러일 줄 알았지만 그녀가 아니었어요. 검사 도중 20대 백인 여성의 골격이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두 번째 사건인 템파에서 실종된 샌디 그랜과 닮은 것도 같았지만 결국 샌디도 아니었어요. 자, 수색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고요. 첫 번째 유해는 신원 미상인 상태로 두 번째 유해가 발견됩니다. 15세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 치아 기록을 통해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인 일레인 지글러라는 게 확인돼요. 그리고 얼마 후 세 번째 유해가 발견됩니다.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 추정 이미지를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해를 마지막으로 수색은 끝이 납니다. 네 번째는 함께 발견된 장신구를 보아 두 번째 사건 피해자인 샌디 그램이 맞았어요. 4명 모두 사인은 목졸림이었고요. 이렇게 수색은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 빌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르네 세일링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이 안 나오게 돼요. 플로리다 주택에서는 이미 4명이 발견됐고 보석금으로 풀려난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범행을 저지른 녀석인데 이걸 또 풀어준다고요? 경찰은요,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바로 빌리의 친형 게리와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기소가 기각되는 조건으로 모든 사건에 빌리를 상대로 증언하는데 협조하기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심이 열렸고 빌리는 르네 세일링 살해 혐의로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3개월 후 플로리다주로 이송되어서 4명의 여성 살해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빌리는 이때 겨우 26살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수많은 증거와 진술들 앞에서 나중에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사형을 피하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5년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알아본 결과 빌리는 그 사이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간 3번이나 다른 혐의들로 계속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살해만 아니었을 뿐이지 모두 추행 혐의였어요. 38년 후인 2020년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2명의 시신 중 1명이 DNA 계보학을 통해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가족 계보를 추적한 결과 1명은 세 번째 사건 피해자 테레사 필링햄이었고요. 마지막 유해는 지금까지도 신원 미상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43년 후인 2022년에는요. 빌리가 6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자백을 합니다. 1980년 봄방학 중 실종되었던 캐롤 앤 베렛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빌리 맨스필드 주니어는 현재 4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요. 하지만 경찰은 빌리의 자백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그는 단순한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자신의 집 마당을 은폐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수사관들은 아직도 더 많은 희생자가 땅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성의 신원이 빨리 밝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템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